합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찾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1699군 2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까지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99군 2박으로 오늘은 이루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루연입니다. 자, 오늘은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 목소리를 담았습니까? 네, 이번에 연제구에 있는 한 공원과 부산 진구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 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정말 강렬한데요. 예. 네,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데 현재 부산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비롯해 관계자와 부산시의 이야기, 또 나아가 온열질환 대처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연제구와 부산 진구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군요.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평균 기온, 최고 기온 모두 기상 관측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3년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올해는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 매직도 없을 예정이라 8월 초가 지나면 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시군구에서 지정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1,734곳을 운영하고 은행과 이마트 등 민간 참여 575개소 등을 포함해 2,44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살수차와 물청소차도 기존 60대에서 65대로 확대, 쿨링포그도 저녁 6시까지만 하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확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고 경로당 약 2,430곳에 7, 8월 2개월간 냉방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고 하던데 실제 환경이 어땠습니까? 네, 제가 부산 진구와 연제구에 위치한 경로당 무더위 쉼터 총 2곳에 다녀왔는데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도 많이 못 자지. 죽을 지경이지 뭐 더워서. 시원케 해주는 것에도 감지지, 득지지. 이만 시원하게 앉아있을 그게 있나. 에어컨도 있고 뭐. 오는 날이 딱 있어. 몇 정수기하고 저요 뭐고 공고청정 이런 거는 다 딱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있어. 저 구청에서 다 그리 보내주더라고. 억수로 써보여. 그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요 오면 막 시원하게 좋지 뭐. 만족하지 뭐. 더 바라면 우리가 좀 욕심이지. 여기는 좀 냉방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고맙고로 쓸 수 있어서 좋지요. 네, 어르신 8분을 만났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 냉방 장치를 작동시키기도 부담스럽고 또 몇몇 분들은 에어컨도 없어서 운영 시간에는 내내 경로당 쉼터에서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또 냉방 비용이 작년보다 늘어나서 올해는 에어컨을 맘대로 켜도 돼서 좋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고 관리하는 사람도 주기적으로 와서 대체로 만족하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어르신들 목소리 뒤로 TV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시원하게 TV도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이 실내에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볼 일이 있거나 또 사러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야외 냉방 시설이나 장치들도 중요할 텐데 공원, 무더위 쉼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연제구 한 공원에 방문했는데 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3, 3호 모여 계셨습니다. 왜 무더위 쉼터에 안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이 주변에는 없고 한 15분 정도는 더 걸어가야 있다고 하셨는데요. 폭염 저감 시설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이 부산에 더 설치되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이 덥지. 시내 가니까 나와. 이 설비 몇 그릇 싹 나가 시원하게 그래 나오는 거 있다. 여기는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수도면서 물 나오는 거. 그래 여기 하면 좋겠지. 요 위에 그늘지는 거, 막 같은 거. 그것도 있으면 좋죠. 딴 데 볼 때는 물 나오는 거 그런 거막 쫙 그거 나오는 그런 거 해서 막 시원해 좋아. 요 노인들 요 앉아서 할머니들 앉아 쉬는데 의자 이런데 저 얼음 같은 거 한 번씩 찬바람 시원하게 녹으러 그런 거 설치 좀 해놓고 쉴 데 없는 거 이런 거 나무 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몇 군데 있더라고 찬바람 샥 노는 거 그런 거 하고. 너무 덥다. 요 앞전에는 말 못해. 집에서 나면 땀이 줄지. 마실 물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어. 파라솔 큰 거 이리 딱 해놔놓으면 햇빛 좀 차단되고. 큰 파라솔 그런 거 딱 그 햇빛 올 때 하는 거 그거. 아, 매미 소리까지 정말 이
후덥지근함이 느껴집니다. 시내에 주로 있는 쿨링폭우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큰 그늘이나 또 공원 생수기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밖에 볼일 보러 나오셨다가 주로 나무 그늘 보이는 그런 공원 쪽에 쉬었다 가시는데 부산역 같은 시내 쪽에 있는 폭염 저감 장치들이 좀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잘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폭염 관련 시설들을 더 늘릴 예정이 부산시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관련해서 부산시청 자연재난과 강근모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횡단보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그늘막 100여 개와 쿨링포구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서면, 사상, 해운대, 동네에 설치 운영 중인 4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 외에 7월부터 9월까지 5곳을 추가해 총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제2백석호 주차장,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 부산문화재단 1층 사랑방 쉼터, 상수도 사업본부 2층 로비, 부산도시공사 1층 로비이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저녁 7시까지만 운영하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 노동자 쉼터란 음식 배달, 택배 배송, 검침, 대리기사 등 야외 도로와 길거리가 일터인 분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인데요. 이 더위를 얼마나 체감하는지 또 부산에서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 시민분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아스팔트가 일터입니다. 일터. 앱을 켜고 집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집을 못 가잖아요. 못 가고 계속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우리가 그늘에 나무 그늘 밑에서 오토바이를 대놓고 이제 쉬고 하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요즘 표현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판이를 달린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안전 장구 때문에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니도 막 쓰러지고 할 정도의 폭염 날씨인데 헬멧을 쓰고 있는 그 머리가 갇혀 있으니까 그 열이 빠져나가질 못함으로 해서 하는 그 열, 그래 엔진에서 오토바이 엔진 자체적으로 나는 열, 그냥 직사광선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10시간, 12시간 이래 장시간 노출이 사실상 되면 현기증이 나고 뭐 어질어질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쉼터 접근성이 좋아야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쉬는 게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그러면은 총 4곳이었다가 현재는 한시적으로 5곳이 더 생겨서 부산 전역에 9곳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접근성 문제도 크다고 합니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문제는 접근성 문제하고 숫자입니다. 이동 노동자가 어느 특정 구에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 전역에 흩어져서 일을 하는데 입출입하기 접근하기 좀 어려운 이런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다. 간이쉼터는 자치구 지금 16개 구가 부산에 있는데 여기에 쉼터를 저는 다 설치해야 된다. 유휴 공간이 부산에 꽤 많거든요. 특히 부산에는 고가다리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고가다리 밑에 이런 데 컨테이너로 부스 형태로 설치를 해서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는데 이제서야 뭐 폭염이 뭐 더 가중되고 하니까 시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그것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폭염에 대해서만 그냥 예, 이동 노동자 무더위 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서면에 위치한 이동 노동자 무더위 센터에 방문했는데 냉방비, 정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간이 침대, 안마의자 등 편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고요. 네. 실제로 헬멧을 잠시 벗고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현정길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쉼터로 휴게 공간으로 활용을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제일 큰 기능이고요. 여름이면은 얼음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풀토시 이런 거 제공하고 뭐 겨울에는 또 핫팩이나 장갑, 방한 장갑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또 여기 이제 쉬러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전 서비스라든지 좀 쉴 수 있는 안마의자, 리클라이너, 헬멧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이제 법률 상담, 운행하다 보면은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게요. 헬멧, 건조기부터 쿨토시, 얼음물 이런 공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요즘에 또 열대 현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좀 운영 시간도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들어봤지만 보통 저녁 6, 7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네. 서면센터는 밤 늦게까지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면센터는 여름철에는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찰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좀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비용이 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일단 들어오면은 쾌적하고 잠시라도 또 쉬면서 또 다음 그 콜을 받거나 노동을 위해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서면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밤에 이게 꽉 차거든요. 한순간에 한 4, 50명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이 부산 전역에서 일을 하는 만큼 간이어도 좋으니까 수가 좀 늘어나고 또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폭염뿐만 아니라 혹한기나 장마철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 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찜통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 90명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9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94명이고요. 예. 지난 21일 이후로는 9일 연속 계속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즘 아침에도 밖에 오래 서 있으면 팔다리가 저릿한 느낌도 들고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열사병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찌 하면 됩니까? 네, 열사병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동아대학교 한성호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앉히거나 눕히고 다리를 약간 들어주는 자세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이 괜찮다면 생수나 유로 음료 같은 좀 차가운 음료를 자주 조금씩 섭취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시원한 물로 몸을 닦여주거나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주는 것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럴 때 삼계탕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보양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더위를 먹었다고 보양식을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열을 발생하게 돼서 몸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들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양식은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열치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과유불급도 맞는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좀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방광염, 요로결석 환자도 는다고요? 네, 여름철에는 방광염과 요로결석 환자가 확연하게 늘어나는데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쉬워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마저 들어보시죠.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의 번식이 쉬워지고 그리고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우리가 농축된다고 하죠. 진해지기 쉽기 때문에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1.5리터, 2리터 이상의 물을 자주 먹어서 소변을 묽게 유지하고 세균이 잘 배출될 수 있게 소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도 아주 중요하고요. 옷도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고 너무 꽉 끼는 청바지나 그런 꽉 끼는 바지는 특히 여름철 물놀이 후에는 더욱더 잘 건조시키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모로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 보충을 잘하는 게 중요하네.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렇게 예방법들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온열 질환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고요. 이류현 리포터가 이제 오늘 마지막 1699 2박으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부터 같이 했는데 좀 어땠어요? 네, 이 방송을 하면서 시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 곳곳을 좀 다닌 것 같은데요. 예. 시민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가감없는 솔직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또 특별했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목소리들 덕분에 때론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분노도 하면서 정성 들여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주제를 살펴보며 뭔가 부족하다, 이런 걸 칭찬한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우리 부산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애정을 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또 어디서든 또 류현 씨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류현 씨한테 남기고 싶은 노래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남겨놓고 저희 1부 정리하겠습니다.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짓궂은 그